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던 금순,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다 우리도 못 버텨.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치매라면서? 그럼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금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내 나이 돼봐야 안다지. 웃음 뒤에 있는 눈빛을.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 오래된 한옥집 마당에는 여름 끝자락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78세 박금순 할머니는 거실 평상 위에 앉아 누렇게 빛바랜 앨범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금수는 가끔씩 그 멜로디에 맞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은 금순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0살 때 신랑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에서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30살 무렵 금은방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업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찍은 사진에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어머니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금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 금은방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워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허리도 굽고 말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데 올 때마다 집 구조나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몇 년 전 작은 식당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사업 실패 후로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 금순의 마음도 답답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둘인 미경과 수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큰 며느리 미경은 겉으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며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지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금수는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모두 모이기는 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이야기,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젓가락질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시선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말을 할 때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않는 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들마저 어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불편한 곳이라도 되는 양말이죠. 금수는 앨범을 덮으며 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돼봐야 안다지. 웃음 뒤에 있는 눈빛을. 수십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의 조급한 표정,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의 우울한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어색한 미소까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금순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성우의 목소리가 오후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만 요즘 시어머니께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기억을 잘 못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금수는 라디오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연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사연을 읽는 성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미경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는 칼날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가끔씩 쯧하며 혀를 차는 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수진이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동작이 빠르고 어딘가 성급해 보였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금순의 예민한 감각은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로는 이웃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도 금순과 비슷한 나이였는데 얼마 전에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셔드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한옥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오늘따라 등이 더욱 아픈 것 같았고 다리도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몸이 불편해질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 예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까지의 평온한 일상이 곧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금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와 물을 넣고 끓이던 된장국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김치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요리였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금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들이 수다를 떠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국자를 저으며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이러다가 우리도 못 버텨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수진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말이야? 그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럼 요양원 보내는 게 당연하잖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집도 결국은 오빠들 거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진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어색한 분위기,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요. 쉽게 승낙하실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지. 건강을 핑계로 하면 되잖아.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미경이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집 구조 이야기할 때 보니까 민수 오빠도 사실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반대할 입장은 아니잖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금수는 부엌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그럼 언제쯤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알아봐야겠고,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뭐요?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말이야. 금은방 하시면서 모으신 게 꽤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쫓아내려는 이유가 집과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국자를 들고 다시 된장국을 저으며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와 같이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밝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다. 거의 다 했어. 금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미경이 밥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금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이미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와 민수도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지만 금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들의 시선, 며느리들의 미소, 그리고 식탁 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금순에게는 그 관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금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계획의 일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대화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오래된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빛을 잃지 않은 그 금괴들을 보며 금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아직 동네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장롱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평생 금은방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금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작은 금괴들이 정성스럽게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그 금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들이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응대하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것들이었죠. 아들들이 대학을 다니고 결혼할 때도 이 돈으로 뒷바라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알아볼 때가 왔구나. 금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금괴들을 다시 천에 싸서 가방에 넣고 금고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여행할 때 쓰던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금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금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어머니? 준호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내 정신이 가끔 흐릿해지는 것 같다. 금수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도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제는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했어.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고 며느리들은 뭔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다. 병원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금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당분간 여행이라도 다녀올 생각이다. 여행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머리도 좀 식히고 옛날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금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혼자 여기저기 다녔거든.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까. 금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려주셔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가서 정하마. 일단 기차역에 가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곳으로 가볼 생각이다. 금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금순에게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멀지 않은 부안의 한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예전에 금은방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내며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금수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자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경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하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금수는 현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금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금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금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금순이 떠나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집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방의 크기, 거실의 배치, 그리고 마당의 넓이까지 마치 부동산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어머니 안 계시니까 좀 넓어 보이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떠나시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수 있지.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자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냥 건강하실 때 여행 다니시고 싶으신 거겠지. 미경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일 말이야.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여행 떠나시는 것도 그렇고. 민수는 형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형의 말에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 집도 결국은 우리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양심을 억눌렀습니다. 금순이 떠난 첫날 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 온 집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적막감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계실 때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달랐습니다. 미경이 어머니 방 청소를 한다며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고 수진도 슬그머니 거실 장롱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예전에 금은방 하실 때 꽤 벌어두셨을 텐데 은행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찬장 깊숙한 곳, 장롱 뒤편, 심지어 마루 밑까지 뒤져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민수가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쓰시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미경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기저기서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구를 가져와서 금고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지고 드디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장의 오래된 서류와 먼지만 가득했을 뿐 기대했던 금괴나 현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민수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두신 걸까? 수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준호는 술을 한 잔 걸치고 온 듯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연락 오셨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며칠 더 있다가 연락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 오늘 금고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고를?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어머니가 뭔가 보관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텅 비어 있었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곧 내 거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그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나이가 이제 몇 살이야? 그리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평소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그렇다고? 넌 지금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분가할 준비나 해. 준호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형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형에게 맞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진 상태에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글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내 인생까지 책임져야 해?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이 형제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건 얼마 안 될 거야. 문제는 현금이나 금괴 같은 거지. 금은방 하실 때 꽤 모아두셨을 텐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자연스럽게 물어봐야겠지. 건강 문제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재산 관리도 함께 논의하게 될 거야. 준호의 말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이 집에서 몫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준호는 민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못할 것도 없지.
어차피 어머니 설득하는데 내 도움도 필요하고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현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현실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알겠어, 형. 내가 도울게.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살 길이 필요해. 그날 밤 늦게까지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처분할지까지 마치 사업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부안의 작은 펜션에서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제 며칠 더 기다려보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다 보고 나서 결정하마. 금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금순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준호와 미경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을 일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미경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고 준호는 자신들이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고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위임장이 있으면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서명을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매나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위임장 양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반드시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임장?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거에 서명만 해주시면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준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쉽게 서명해 주실까? 수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설득해야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시면? 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그러는데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형,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치매가 아닌데. 민수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치매가 아니래? 요즘 어머니 상태 봤잖아. 깜빡깜빡하시고 갑자기 여행 떠나시고 이미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형의 계획에 동조해온 이상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넌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동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그 순간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먼저 위임장 서명을 요청하고 만약 거부하시면 의사에게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부안의 펜션에서 금수는 창밖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자신의 예상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집에 전화를 해봐야겠다. 금수는 마음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펜션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미경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미경아. 엄마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안에 있다. 내일 저녁에 집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미리 알려준다. 금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일 보자. 금수는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경은 즉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준비는 다 됐지? 준호가 위임장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어머니께서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명해 주실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건강을 핑계로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형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금순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금순을 보며 가족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경이 가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금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금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어떠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좋았다. 오랜만에 마음도 정리하고 생각도 많이 했어. 금순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이 좀 걱정되는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고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작되는군요. 병원은 왜 가야 하는데? 그냥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검진 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가 본격적으로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재산 관리? 네,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미경이 위임장을 슬그머니 꺼냈습니다. 금수는 그 서류를 보며 마침내 그들의 진짜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금순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께서 서명해 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오는데?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나이 드시면서 실수하실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미경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금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급한 일도 아니고. 어머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금융사기도 많고.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생각할 게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금순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완전히 거부하시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야. 정밀 검사 받으시라고 하면서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실까요? 수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모셔다 드려야지. 건강을 핑계로 하면 거부하기 어려우실 거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를 속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한편 방에 혼자 있던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정말로 날 쫓아내려는 거야. 금수는 슬픈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금순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금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가방은 왜 또 들고 나오세요? 미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금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 탁자 위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준호와 민수 그리고 며느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안에서 금빛이 번쩍하며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20개가 넘는 작은 금괴들이 천에 쌓여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금괴는 손바닥 크기 정도였지만 그 가치는 상당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다. 금순이 금괴 하나를 꺼내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금은방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준호와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금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수는 금괴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에 관심이 많던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금순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들이 부엌에서 나눈 대화 말이야.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들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수진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금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치매라면서, 요양원 보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 집도 쫓아내려고 했지? 금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금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산 걱정이었지. 나 걱정이 아니라.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형 편에 섰더구나. 나는 정말 몰랐다. 금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가방에서 금괴 절반을 꺼내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거... 금순이 분리한 금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절반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할 거다. 기부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처럼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일 거야. 금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금순이 잠시 멈춤 후 계속 말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상속하겠다. 조건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건은 하나다. 금순이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처럼 힘없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말 것.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금순이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리고 미경이, 수진이, 금순이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쫓아낼 생각은 하지 마라. 두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금수는 가방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날 밤 온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들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금순도 혼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금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군산의 한옥집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금순이 직접 심은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순 혼자서 모든 요리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는 미경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수지는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고 민수는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간은 어때요? 미경이 국물을 떠서 금순에게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좋다.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네. 금순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음식 맛을 못 냈는데 요즘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 달 전 그 사건 이후 가족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순이 보여준 넓은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순은 약속대로 금괴 절반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소식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금순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형, 고기 다 구워졌어? 민수가 마당으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있고. 준호가 고기를 뒤집으며 답했습니다. 준호는 그 일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뵈러 내려왔고 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집 구조를 바꾸자고 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어머니 앞에 나타나기도 어려워했지만 금순의 따뜻한 격려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탁에 앉으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미경이 금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정말 편하네. 금순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구운 고기, 각종 나물, 그리고 금순이 좋아하는 된장국까지 모든 음식이 가족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자, 건배할까? 준호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뭘 건배해? 금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을 축하해서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때 어머니가 깨우쳐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들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건배, 온 가족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니는 언제부터 저희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금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어. 너희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부엌에서 대화 듣고 확신하게 됐지.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죠? 민수가 죄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을 시험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어. 금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 금순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미경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복지재단에 기부하신 것도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어머니처럼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금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마당에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현숙의 애수였습니다. 이 노래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맞아. 젊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야. 금순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슬픈 노래 말고 신나는 노래 들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금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였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정겨운 옛날 가요가 흘렸습니다. 그 노래처럼 이 집에도 다시 따뜻한 화음이 깃들었습니다. 석 달 전의 위기는 오히려 가족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저녁, 온 가족은 여전히 마당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의심과 갈등 대신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사연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